자, 오늘은 다른 이야기 다 빼고 차트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장밋빛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디에까지 견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달라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자, 그리고 또 언제 상승할 것인지 이런 부분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곧 있으면 미국 CPI 지수가 발표되죠. 이게 또 어떤 수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코인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3.4입니다. 예측이. 자, 이게 3.3이 되느냐, 3.4가 되느냐, 3.5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코인 시장이 출렁거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어두운 새벽이 가장 밝은 아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바이는 오늘 차트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외워야 하는 부분은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대응 방법에 대해서 꼭 모두 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항상 여러분 편에 있는 이 신문이 함께 파이팅! 하고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이야기 다 빼고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있으신데 제가 문자를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 문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측치를 말해주는 건 좋은데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여기서 버텨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차트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최근에 59%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자, 59% 급등한 흐름 장대 양봉이 있었는데 이때가 저는 기준봉이라 부릅니다. 기준봉이라 불러요. 이때 보통 고래가 들어온 다음에 한번 쏘아 올렸어요. 쏘아 올리고 난 다음에 고래의 흐름을 좀 볼 거예요. 고래가 빠져나갔는지 안 빠져나갔는지. 자, 이 고래와 함께 누가 들어왔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단기로 어떻게든지 수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 시가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시가는 절대적으로 깨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자리에서 좀 측정해 봤더니 0.031450이 나와요. 자, 근데 이때 뭐 한 번도 깬 적이 있습니다. 0.031440이 있는데 이때는 시가가 이때였어요. 근데 종가는 0.031450을 뛰어넘는 0.032 정도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시가를 깬 건 아닙니다. 종가상으로 깨야지 이게 장중에 깨는 것은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거 말씀드리고 어떻게든지 거래가 들어왔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 보고 싶어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도 시가를 깨는 순간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먼저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래들의 형태가 보일 겁니다. 고래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58% 상승을 했어요. 자, 이 꼭지점에서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시가를 깨고 내리면 얼마예요? 단순하게 보면 마이너스 58%라는 말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매도 안 하실 분들 있어요? 선절 안 치실 분들 있습니까? 무조건 전부한다고요? 이것은 무조건 전부한다고 이게 다시 한번 상승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대 양봉 시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비트코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을 보면 여기에서 기준봉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자, 이 시가를 깨고 내려가니까 이렇게 급락의 패턴이 보이죠. 근데 저점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와요. 근데 이 시가가 뭐가 됩니까? 저항선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도록 횡보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뚫어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물량들을 다 받아낸 다음에
다시 급등하는 그런 패턴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거 강조의 강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겁니다.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마지노선은 말씀드렸죠. 0.031440부터 0.031450까지 이때가 마지노선입니다. 자,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장중에 깰 수는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 깰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종가상으로 깨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꼭지점에서 어떤 횡보를 보일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가 삼각형 패턴 안에 들어왔어요. 추세가 이게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후에 여기 꼭지점에서도 상승 추세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확률상으로 상승 추세가 90%거든요. 하락 추세가 10%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상승한다 이거보다도 여기에서 추이를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간격이면 6월 중순 정도 되면은 이 꼭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꼭지점에 도달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6월 말 정도 되면 이거 시가를 지켜주는지 아니면 시가를 깨고 내려가는지 이게 확실히 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0.031450 꼭 기억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지지를 해주는지 이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지지를 안 해준다고 하면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앞서 봤듯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었죠. 비트코인도 시가를 지지해주지 못하니까 급락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잖아요. 근데 또 시가에서 저항을 받고, 그죠? 그런 형태가 계속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거의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6월 말 정도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건지 확실해질 건데, 자, 여기서 지지를 해준다고 예상을 해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바이누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싶으시죠? 그죠? 매수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거래처럼 매수를 하고 거기서 단가를 낮춰야 되죠. 단가를 낮추고 추가적으로 물량을 눌리고 물량 보유량을 눌린 다음에 여기에서 반등을 해서 전고점까지 가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계좌는 플러스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나오실 분들은 수익 내고 나오셔도 상관없다. 그러나 저와 같이 2, 3년 동안 17억이든지 1조 원들 만들고 싶다 하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단기 자금 필요하신 분들은 분명히 거기서 매도 후에 다시 한번 노려보면 됩니다. 그죠? 자, 이 비트코인인데 여기서도 한번 보죠. 뭐냐면 여기서 이제 기준봉이 생겼죠. 그런 다음에 시가가 생겼습니다. 시가를 받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받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가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봉이 생기고 상승 후에 조정을 주고 급락을 때렸습니다. 자, 전고점을 계속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락을 때렸던 거죠. 급락을 때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들이 속지 말아야 될 부분 기준봉의 시가를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면 절대 여기서 후회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버하는 이유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존버하는 거지 여기서 뚫고 내려가 버린다고 하면 이때는 존버가 아니라 그냥 그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6월 중순 정도 되면은 분명히 꼭지점에 올 것이고 6월 말 정도 되면은 여기서 방향성을 정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6월 말에 제가 여기에서 버티고 있다. 이 시가에서 버티고 있다. 거기서 거래량이라든지 일봉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봤더니 버틴다.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돼요. 이런 신호를 제가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매수하시겠습니까? 시드가 적다. 시드 불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불려주냐? 바로 이 리포트가 있습니다. 자, 이 리포트에서 제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정말 중요한 코인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코인이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리포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리포트대로 흘러가는 코인이 이겁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거래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가격이 하락을 한 다음에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준봉이 1번이 세워졌죠. 그리고 기준봉이 여기가 2번이 세워졌습니다. 자, 1번 기준봉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고 2번 기준봉의 시가가 여기에요. 자, 시가를 깨지 않죠. 내려왔더라도 시가를 깨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코인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얘는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까? 지금 거래들이 확실히 들어와 있고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에서도 이 노란색 봉, 노란색 선이죠. 노란색 선을 잘 지키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거래들이 매집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 저점에서도 매집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불이 붙으면 충분히 여기에서 급등하는 그런 패턴을 가질 것이다. 자, 그러면 6월 말까지 분명히 얘가 시세를 줄 거예요. 시세를 주면 여기에서 시들을 모아서 여러분 시바이누에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매수를 하고 저와 함께 존버하시면 됩니다. 2년, 3년, 17억에서 1조 만들기 프로젝트 하고 있으니까 존버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 단기적으로 좀 자금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매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시가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전 고점까지 올라간다고 했죠. 이 전고점에서 여러분 매도해서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무조건적으로 2, 3년 동안 버티고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어느 정도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코인 필요하신 분은 010-8284-1524로 1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걸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리포트를 전체적으로 다 드렸으면 좋겠다. 모두 다 돈을 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긴 하지만 우리 솔직히 말해서 시장의 원리가 그렇습니까? 모두 다 돈을 보면은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모두가 부자 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은 010-8284-1524로 1하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 코인 어떤 코인인지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6월 말까지 시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말까지 수익 충분히 보시라고 바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답장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12일 날 밤 9시 30분이죠. 밤 30분에 발표가 돼요. 자, 근데 5월 달에 3.4가 나왔죠. 5월 달에 3.4가 나왔는데 지금 6월 달에 3.4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3, 3.4, 3.5 여기 기로에 서 있어요. 만약에 3.5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코인 시장 폭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코인 시장이 별로 안 좋죠.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변동량도 줄어들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금리의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하죠. 거의 99.4%예요. 6월 달에. 그리고 뭐 비농업 고용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로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올해 뭐 한 번이라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지만 11월 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11월 달에 대선이 있고 이때 바이든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박빙입니다. 지금 1%포인트 차가 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박빙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이벤트가 좀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 이벤트가 나온다고 하면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그렇죠. 바이든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못 하더라도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11월 대선 때에는 분명히 이 효과가 바이든에게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코인 시장이 출렁거릴 수도 있다. 그래서 3.5 이상만 나오지 않으면 분명히 괜찮겠다. 3.4 평타만 쳐준다고 해도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미국 CPI 지수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의견은 어떤 겁니까? 1번 3.4, 2번 3.3, 3번 3.5. 여러분 010-8284-1524로 여러분 의견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생각에는 대선을 또 앞두고 있고 조금은 마사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마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3.4 정도 지난달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견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찍을 때 미국 CPI 지수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썰을 좀 풀어야지 재밌지 않습니까? 뭐 정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정말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문이 시바이노 관련해서 매일 영상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도 주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불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부터는 다시 중요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썰을 좀 풀어드릴 테니까 이 썰이 맞는지 여러분 한번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나 당신편 타익남 지금까지 시문이었습니다.